한국은행은 최근 제기되는 에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악화된 재정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제45차 라디오 연설에서 공기업부터 유능한 청년 인재들을 보다 많이 고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재테크 상품은 금이 차지했습니다. 불패 신화를 이어오던 부동산은 수익률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8월 9일 월요일장 오늘장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일단 179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이 사흘 만에 매수로 돌아온 점이 눈에 띄고요. 또 기관 쪽에서는 일단 매도가 들어왔지만 현재 투신과 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9일 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보합권에서 관망하는 장이 펼쳐졌지만 그래도 주변국 아시아 증시와 비교해본다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6포인트 오르면서 179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79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장중의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조금 등락을 반복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1790포인트 지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장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줬는데요. 외국인이 59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개인이 80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소폭의 매수세 매도로 마감했지만 오늘 투신권이 펀드 환매를 줄여나가면서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연기금 역시 꾸준하게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5포인트 오르면서 483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출발은 479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480전 초반으로 위에 올라서면서 480전 초반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이런 지수의 상승을 누가 지지해줬는지 수급 상황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장 개인이 이끌어줬습니다. 27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는데요. 기관이 150억 원 정도, 외국인이 100억 원 정도 팔면서 지수 상승에 부담을 줬지만 오늘장 꾸준하게 빨간불을 켜놓으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하락했습니다. 1원 17전 내리면서 1160원 1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오늘 하락은 1150원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환율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역외 세력의 달러 매도세를 나타나면서 역외 세력의 달러 매도세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1150원대 중반까지 내려가면서 단국기 경계감이 낙폭을 줄였고요. 은행권에서 달러 쇼크버가 나오면서 역시 낙폭은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0.15% 하락 움직임 나타나면서 1160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12%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가격 담합 협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면서 오늘 강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철강주들의 약세에 포스코는 내렸습니다. 반면에 현대차가 강보합 유지했고요. 은행주들이 장 마감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한주주 역시 올랐습니다. 삼성생명도 올랐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2% 오르면서 시총 6위로 올라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7% 올랐고요. 반면에 LG화학과 한국전력이 내렸습니다. 앞서 은행주, 신한지주와 마찬가지로 KB금융도 1.3%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LG전자가 보합, LG가 0.7%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아직까지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합에 마감했고요. 서울반도체 LED주의 오랜만에 강세에 1.4%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조정받았고요. 포스코 ICT가 4%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CJ 오쇼핑이 1.5%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디가 1.6% 올랐고요. 동서가 0.1%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태웅이 오늘 5.9%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외국계 매수 유입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컴즈도 오늘 4%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업황 회복 개선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습니다. STX조선해양이 올해 첫 발주된 드릴십 수주의 주인공이 됐고요. STX는 대한조선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7% 올랐고요. 현대미포조선이 2%, STX가 5%, 대우조선해양이 3% 오르면서 조선주들이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LED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공급 과잉 우려에 하락했었던 LED주들이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과 함께 오늘장에선 다시 관심을 받았는데요. LG이노텍이 0.3% 올랐습니다. 금호전기가 1%, RF텍이 7%, 유니텍전자가 5.6% 오르면서 LED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큰 상승 움직임은 4대강 관련주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4대강 사업을 지지했었던 인사들이 대거 유임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들 살펴봅니다. 이화공영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울트라건설까지 13.7% 오르면서 강한 상승 움직임 4대강 관련주에서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줄기세포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줄기세포 치료제가 상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RNL바이오가 15%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세원셀론텍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에 강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약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지수를 봤을 때 의약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 자세히 살펴봅니다. LG생명과학이 오늘 5만 원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거의 3개월 만이고요. 일양약품이 6%, 동화약품이 5% 오르면서 제약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 포착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이목은 경제 지표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경제 지표가 어떻게 시장을 움직일지 라스통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마감 시황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센터 류용소 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먼저 월요일장이었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79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한번 마감 이슈, 특징 이슈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 오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아무래도 그동안 거래대금이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5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1조 원 이상 감소한 4조 원대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물론 지수는 막판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179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소강 국면이 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증시를 보면은 실적에서 경기로 모멘텀이 이전하면서 경기에 대한 모멘텀 둔화로 실제적인 증시를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도주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장세 속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도 IT를 제외하고도 조금 매수 규모가 줄면서 매수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주가 지나면서 사실상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실적보다는 경기로 이동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었던 미국의 민간 고용 자체가 소폭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이 좀 약화된 국면에서 국내와 증시는 일치적으로는 소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각각의 종목의 그 재료에 따라서 등락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속에서 거래대금은 좀 매도 매수가 좀 관망하면서 좀 급감하는 양상입니다. 증시 속설에 이제 오르지 못하면 내린다는 속설도 있고요. 어쩌면 그 반대 측면에서 현 국면은 추가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와 순환매 양상이라는 의견이 서로 맞붙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주 중반 이후 FOMC 회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사이에서는 좀 더 이런 횡보 구간에서 종목별 대응 시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KB금융과 현대증권 등 일부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두산과 LS 등 일부 상승폭이 조금 회복폭이 적었던 지주회사들이 오늘 큰 폭으로 올랐고요. 대우조선해양 등 그동안 그 부진했던 조선업종들의 신조선 그 발주 기대감으로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밖에 종목별로는 삼성카드, SK케미칼, LG생명과학 등 중과권 우량들이 선별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개각에 따라서 4대강 관련주와 바이오 관련주도 일부 테마주들이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1% 이상 상승해서 그동안 그 철저하게 소화했던 그 코스닥 시장이 틈새 시장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급락세를 보였던 삼성전기 등 LED 관련주는 외국인 매물이 좀 축소되면서 일단 낙폭에는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 시즌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경기 모멘텀이 사실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 밤 또 미국 증시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한번 전망과 함께 주목해야 할 지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주만 해도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좀 갈림길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 8월 9일 오늘 미국 시장에서 예정되어 있는 경기 지표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그 8월 7일 토요일 날 소비자 신용이 발표돼서요. 예상치보다 조금 소비자 신용이 감소폭이 적었다는 점이 호재일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10일인 수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까지도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FOMC 회의 결정과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경기 부양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좀 등락이 좀 엇갈릴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FOMC가 이번 고용 결과가 부진했기 때문에 후속 대책적 차원에서 통화 정책을 좀 더 양적 팽창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 부양적 내용을 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좀 시장은 좀 많이 주목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 증시 역시도 다른 모멘텀들이나 실적이 좀 종료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횡보하는 양상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화요일 밤에 발표되는 FOMC 회의, 우리 시장에는 수요일에 반영이 될 텐데요. 이 회의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에는 또 뚜렷한 이벤트가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목요일에 금통위와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에 좀 관망 심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까요? 예, 목요일 정도 예정돼 있는 그 금통위는 최근에 러시아의 그 곡물 수출 금지로 인해서 다소 그 하반기에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잠재적인 인플레 압력이 커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수입 물가 측면에서 환율이 지금 1,160원대까지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측면에서 환율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할 거로 보여져서 이번 금통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곡물 가격 상승 여파가 직접적으로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금통위는 지난 7월의 금리 인상의 연속성에서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일단 금리 인상의 금리 정상화를 한 차례 더 지켜보는 그런 측면에서 동결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금리 인상 텀은 현재 경기가 정상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아무래도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걸쳐서 징검다리식으로 아마 금리 정상화를 조치를 취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 날 금리 인상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옵션 만기 역시도 현재 그 선물 옵션 쪽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매수 차익 잔고가 유입된 부분이 큰 폭으로 일시적으로 일거에 출회되지는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출회되더라도 한 2천억 내외의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서 옵션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하는 그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결국 시장의 중심은 이제 베이시스가 될 것 같은데 이 베이시스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그 주가 흐름, 즉 경기 부양적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베이시스가 교체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마감 사항과 내일장 투자 전략 현대증권 류용순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제기되는 에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명기 한은경제통계국장은 오늘 기존 계약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당장 국내 물가에 국제 곡물 가격이 반영되진 않지만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3.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에 4에서 6%보다는 낮아졌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6월과 비교하면 0.1% 올랐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악화된 재정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긴축 재정과 예산 절감, 불필요한 사업 자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선 5기 부채관리 종합 대책을 다음 주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난해 3조 2천억 원인 부채 규모를 2014년까지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과 안양천 중랑천 백길 조성, 시내 지천 정비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SH공사에 대해 사업 구조 조정과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해 부채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제45차 라디오 연설에서 공기업부터 유능한 청년 인재들을 보다 많이 고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면서 청년들이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많이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청년 실업은 심화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조만간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재테크 상품은 금이 차지했습니다. 불패 신화를 이어오던 부동산은 수익률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신증권이 주식과 부동산, 금, 채권 등 주요 재테크 상품의 수익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금의 수익률이 올 들어 지난 5일까지 8.0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식과 회사채 투자도 선전해 국내 주식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5.46%를 달렸으며 우량 회사채도 5% 내외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반해 부동산인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는 작년 말보다 0.83% 상승하는 데 그쳐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낮은 수익률은 원화가치로 작년 말에 비해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KB자산운용이 KB 배당 포커스 펀드를 출시해 국민은행 전 지점을 통해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핵심 우량주 중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배당 수익은 물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익까지 동시에 추구합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12월 말까지 스마트폰 등 모바일 매체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로제로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참가 신청을 하면 휴대폰, 스마트폰에 관계없이 3개월간 주식, ELW, 선물 옵션 매매 수수료가 무료로 적용되며 이체 수수료도 함께 면제됩니다. 하이투자증권이 13일 오전까지 기초자산의 지수 수준과 관계없이 만기까지 보유 시 원금 보존을 추구하는 지수 연계펀드 상품을 100억 원 규모로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18개월 만기로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지수가 만기시 기준 지수 대비 0에서 30% 구간에 있으면 최대 18%의 수익을 내도록 설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KDB 생명보험에 대한 5,600억 원의 자본 감소를 인가했습니다. 작년 말 산업은행 인수로 금호생명에서 사명을 변경한 KDB 생명은 감자에 따른 차입금을 누적 결손금을 보존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국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니케이 지수는 0.7% 하락하면서 약 보합에 마감됐습니다. 9,57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 종합지수는 0.1% 강보합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2,661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내일장 어떤 흐름 보일지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